신길교회가 2026 어린이 성령 캠프를 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예배자로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캠프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식년과 일시 귀국 등으로 국내 입국한 선교사들이 머물 공간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국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관에서 직접 머물며 선교사 주거 절벽 해결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어린이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캠프가 있습니다. 성령 체험으로 잊지 못할 여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신길교회 어린이 성령 캠프 현장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방언과 뜨거운 기도로 캠프를 준비하는 교사와 스태프들, 캠프를 찾은 어린이들을 환영합니다. 여성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름을 맞아 열린 신길교회 다음 세대 성령 콘퍼런스. 그 시작은 이치학 아동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성령 캠프입니다. 캠프는 어린이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집회와 특별 활동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캠프에는 신길교회 어린이뿐 아니라 다른 교회 어린이들도 참여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캠프에 다회차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예배나 집회 순서는 어려움보다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어린이들을 아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캠프 준비와 진행을 도운 교사들, 다음 세대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이들이 주일 예배만 아니라 이런 성령 컨퍼런스를 통해서 조금 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캠프 첫 집회, 어린이들은 신나게 뛰며 찬양하고 사뭇 진지한 모습으로 기도에 임했습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어린이들과 직접 호흡하며 복음으로 꿈꾸며 살길 권면했습니다. 내 제자가 될래? 나를 따라올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래? 신길교회는 다음 세대 성령 콘퍼런스의 일환으로 오는 27일부터 29일에 국제 청소년 청년 성령 콘퍼런스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안식년이나 은퇴 후 귀국한 선교사들, 고국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은 머물 곳입니다. 평생을 헌신했지만 처소가 없는 이들에게 쉼터를 내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기획보도 현장 속으로 더 심층 시간. 이현지 기자가 전남 장성의 한 선교관에서 하룻밤을 직접 머물며 취재했습니다. 전남 장성의 한 마을,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자 마당이 딸린 80평 규모의 주택이 눈에 들어옵니다. 장성 희망교회에서 마련한 선교관 더 미션하우스에 와 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온 우리 선교사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임시 안식처인데요. 어떻게 조성했는지 제가 오늘 하루 직접 머무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내부로 들어서자 방마다 널찍한 침대와 에어컨이 눈에 띕니다. 목사 내외가 손수 집을 리모델링해 일시 귀국한 선교사들에게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주방기구와 각종 살림살이까지 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마당에 나가보니 정성껏 조성한 꽃과 과일나무가 보입니다. 이곳 선교관에 머무는 선교사들이 사역지의 향수를 채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꾸민 목사 부부의 배려가 묻어납니다.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예뻐요. 거의 펜션 해도 될 수준. 선교관 미션하우스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이곳을 조성한 희망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도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준공한 비전센터입니다. 최대 3가정을 모실 수 있는 구조. 이곳도 마찬가지로 주방 식기와 이부자리 등이 널찍하고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교회 선교관을 거쳐간 선교사만 무려 100가정이 넘어갑니다. 숙소 곳곳엔 먼저 머물다 간 선교사들의 감사 편지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선교사 내외를 직접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선교관에 들어서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깁니다. 에콰도르에서 은퇴 후 돌아온 남시걸 박은숙 선교사 부부입니다. 두 부부는 영국과 아일랜드, 미국과 에콰도르 등을 거쳐 은퇴 후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한 반찬은 진짜 하나도 없네. 고국에 돌아왔을 때 곧바로 정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역과 자녀 양육을 위해 해외 시민권을 따면서 한국 국적이 말소돼 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생의 거의 절반을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오면 부모님 다 이미 세상 떴고 귀국을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마저 모두 선교사가 되어 해외에 사는 상황. 벼랑 끝에 선 두 선교사를 조건 없이 품어준 곳이 바로 희망교회 선교관입니다. 비전센터에 머문 지 1년 4개월, 두 사람은 마침내 국적도 회복하고 다음 주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합니다. 하루 머무는 김에 선교사들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 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따라 수요 예배에 함께했습니다. 마침 오늘은 희망교회 청년부가 대만으로 비전 트립을 떠난 날입니다.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치니 어느덧 늦은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갓 튀긴 꽈배기도 사 먹고 호남 밥상에 감칠맛이 물씬 나는 국수도 사 먹으며 장성마을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친절하고 인심 가득한 정취가 골목마다 배어 있습니다. 야간 산책을 마치고 미션하우스에 돌아왔습니다. 아직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집에 돌아온 것처럼 선교관이 정겹고 푸근합니다. 선배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제가 청라에서 한 5시쯤 출발했습니다. 너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저녁이 되니까 피곤한 것 같아요. 네, 푹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숙소로 돌아오니 목사님 내외가 무화과 한 광주리를 챙겨주셨습니다. 미션하우스 마당에서 자란 소중한 첫 열매를 내어주신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달콤한 무화과를 먹고 남은 업무를 마친 뒤 이제 잘 준비를 해봅니다. 풀벌레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밤입니다. 이튿날 아침 둥근 해가 또 떴습니다. 카메라로 동행 중인 이주연 기자가 숙소에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네,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너무 조용하고 깨끗하고 물도 잘 나오고 너무 푹 잤습니다. 상쾌한 아침 새벽 기도회에 나갈 힘이 솟습니다. 이른 시간 성도들이 모여 드리는 경건한 예배. 오늘 설교는 특별히 에콰도르 남시걸 선교사님이 직접 맡아 깊은 은혜를 나눕니다. 선교사님 내외는 새벽 기도를 마친 뒤 장성마을 인근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의 황룡천으로 아침 산책에 동행합니다. 눈부신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이 맑게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타국을 떠돌며 헌신했던 이 부부는 이제 남은 생을 자신을 품어준 장성에서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교회 인근 도보 10분 거리에 자그마한 사택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다가 정착한 장성은 이들에게 또 하나의 따뜻한 고향, N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잘 부탁합니다. 잘해주겠지 뭐. 앞선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해외 선교사들에게 거처를 마련하는 일은 귀국 자체를 망설이게 할 만큼 가혹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거 절벽을 넘을 수 있도록 예장통합총회가 전국 노회와 손잡고 일로 일관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식년이나 은퇴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급히 고국에 돌아왔지만 머물 곳을 찾지 못해 인맥을 총동원해야 하는 선교사들. 그동안 개별 교회나 단체가 운영하는 선교관은 많았지만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이용에 큰 애를 먹어왔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LH 임대주택 같은 거 신청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걸 당첨돼서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벌써 하고 지금 3년째인데 아직 공간이 없거든요. 살 곳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선교사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건 고국에서 마음 편히 예배드릴 곳조차 찾기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평생을 목회와 선교에 바쳤음에도 막상 돌아온 고향에서는 반갑게 손 내밀어주는 이들을 만나기도 선교사들은 손을 무작정 내밀기도 머뭇거려지는 현실입니다. 은퇴 목사가 간다, 은퇴 선교사들이 간다 이러면 일단 담임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음의 부담을 딱 가지거든요. 우리도 가기 어렵고 예배만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마음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만 있어도 좋겠다. 이 같은 정보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예장통합총회가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핵심은 전국 69개 노회가 참여해 최소 1개 이상의 선교관을 확보하는 1노회 1선교관 프로젝트. 흩어져 있던 전국 선교관의 위치와 공실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선교 현장에선 동반자 선교, 선교지 이양 논의가 활발합니다. 현지 교회가 자립하고 사역을 이어받는 흐름 속에서 은퇴 후 고국으로 돌아올 선교사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교단이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교관이 사실 많기는 많은데 급하게 우리가 사용할 때 보면은 어디에 선교관이 있는지 빈방 찾는 게 사실 너무나 어려워요. 이걸 하나로 한번 모아보자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선교관을 운영하는 개교회가 모든 관리의 짐을 홀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총회가 시스템과 행정을 지원하고 노회가 네트워크를 넓히면 지교회는 따뜻한 돌봄을 맡는 역할 분담 구조가 목표입니다. 장성희망교회처럼 중소형 시골교회의 경우 유휴 공간을 내어주고 관리하는 것으로 교단 전체의 선교 네트워크에 당당한 주체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한 분 모신다는 건 그분의 삶 전체를 모시는 거예요. 또 그분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공유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우해 주냐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정말 믿음에 모범된 사람들을 어떻게 예우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편 통합총회 해외 다문화 선교처는 장성희망교회와 지난 2024년 직접 MOU를 맺고 선교관 운영 현판을 전달하는 등 모범 협력 모델 발굴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교단은 이러한 모범 사례를 전국 69개 노회로 확장해 유휴 공간을 가진 지교회들과 협력을 지속해서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번 모두 모아보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걸 있는 것들을 한번 엮어보자. 화면으로 보이게 하고 연결하고 함께 운영하는 그런 플랫폼을 IT 분야를 접목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점으로 흩어져 있던 교계의 유휴 공간을 하나의 튼튼한 그물망으로 엮어낸 일노일관 플랫폼. 방황하는 선교사들에게 고국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교회 총연합을 예방했습니다. 한교총 김정석 대표회장은 총리 취임을 축하하며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사명을 맡게 된 만큼 나라를 잘 보살펴 국민이 편안하고 걱정 없는 정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회장은 민법 개정안과 차별금지법 등 교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입법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세제 개편 등으로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와 사회복지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을 잘 알고 있다며 생명과 자살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종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소통할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 총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박승열 총무 등 교계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NCCK 박승열 총무는 AI 문명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파생되는 노동 소외 문제, 데이터 센터 구축 과정에서 파생하는 환경 문제 등 우려점에 세심한 대책과 보살핌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신임 총리는 종교의 역할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인 만큼 공동체 회복과 관련해 교회와 지속해서 상의하며 나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는 9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 기독교협의회와 공동으로 여는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에 대해 정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고 손양원 목사님의 숭고한 용서와 순교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8일 여수시에서 손양원 목사 신앙 계승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됐는데요. 그 뜨거웠던 은혜의 현장을 신기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체육관을 가득 채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뜨거운 기도와 찬양의 열기가 가득한 이곳은 손양원 목사 신앙 계승 콘서트 넥스트 웨이브 현장입니다.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는 다음 세대에게 순교 신앙의 유산을 전하기 위해 지난 18일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찬양과 말씀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순교 신앙과 민족 사랑을 이어받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온 세대가 강력한 메시지 듣고 마음의 깨달음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하는 우리 온 세대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그런 축제장이었다라고. 사업회의 기존 행사와 달리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인터미션 동안 손양원 목사의 사역을 소개하는 전시회와 체험 부스, 지역교회가 준비한 플리마켓 등을 운영해 참석한 청소년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미래 세대에 전달할까를 많이 고민을 해왔어요. 인터미션을 통해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시간을. 이어진 2부에서는 청소년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팀룩 워십이 무대에 올라 역동적이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이끌었습니다. 이어 강단에 오른 김상인 목사는 손양원 목사가 보여준 절대적인 십자가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참석자들은 백문일답을 통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는 거룩한 파도가 될 것을 결단했습니다. 김상인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행복하고 기쁜 일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걸 너무나 감사하고요. 손양원 목사님 유업이 다음 세대로 또 이어갈 수 있는 그 바람을 갖습니다.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한 사업회는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손 목사의 신앙 유산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신앙 계승의 저변을 계속해서 넓혀갈 계획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던지는 그 복음의 돌이 세상의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넥스트 웨이브 큰 파도를 이루어서 저 북녘 땅까지 온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파도, 손양원의 파도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여수 땅에서 선포된 사랑과 용서의 복음이 다음 세대의 가슴에 새로운 영적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기명입니다. 순교자의 피와 기도로 세워진 한국교회 140년의 역사. 이러한 거룩한 신앙 유산을 돌아보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정신을 전수하기 위한 특별한 영성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 대표 순교지인 전남 신안군 증도에 들어선 한국교회 히스토리 빌리지인데요. 신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갯벌과 잔잔한 바다가 펼쳐진 신안군 증도, 한국교회 대표 선교자인 문중경 전도사의 헌신이 새겨진 이곳에 한국교회 신앙의 유산을 한눈에 체험할 수 있는 한국교회 히스토리 빌리지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역사, 문화, 복음, 부흥이라는 4가지 키워드로 조성된 이곳은 단순한 숙박이나 휴양 공간을 넘어 성도들에게 깊은 영적 재충전을 제공하는 복합 영성 플랫폼입니다. 바다의 환경이라든지 또 주변의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경험할 수 있고 이곳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이야기들 또 이곳에 있는 영적인 컨텐츠들을 잘 녹아내서 우울한 시대 또 참 외로운 이 시대에 이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야외 단지에는 거대한 2개의 자연 바위를 활용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을 재현한 10계명 묵상길과 예수님의 산상수훈 메시지를 담은 팔복동산도 조성해 갈릴리 바다와 닮은 증도 바다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셨던 복음의 진리를 깊이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별히 내부 건물에는 한국교회 복음주의를 이끌었던 옥하는 목사와 하용조 목사, 이동원 목사와 홍정길 목사 등 복음 4인방을 비롯해 박상은 원장과 전재규 장로 등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한 믿음의 거목들의 생애와 메시지를 담은 10개의 인물별 영성 스토리룸도 조성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믿음의 이정표를 남겼던 분들의 스토리를 여기서 컨텐츠를 만들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 복음 사역을 이뤄냈는지를 우리가 한번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분들을 우상화시킨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한국교회에 남겼던 유산들, 영적인 유산들은 다음 세대에게 좀 전하고자 그분들의 이야기와 그분들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었고 또 그것을 걸으면서 순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감동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교회 히스토리 빌리지 바로 옆에 자리한 문중경 전도사 순교지와 기념관, 12사도 순례길 등을 연계해 1박 2일 영성 순례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힘들고 지친 분들 오셔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힘든 여정 속에서 한국교회를 일으켰는지도 배우고 또 혼자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속화와 신앙의 위기 속에서 선진들의 순교 정신이 깃든 증도에 세워진 한국교회 히스토리 빌리지가 영성을 새롭게 갱신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거룩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설교는 설명이 아닌 이야기다. 스토리가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할수록 설교는 건조해지고 다양한 예화를 사용할수록 정작 본문과 멀어지는 건 아닐까 고민하는 설교자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설교학 임도균 교수는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성도들의 삶과 만나게 하는 TNT 내러티브 설교를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성경 이야기와 현실이 연결될 때 설교의 영적인 힘도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TNT 설교라는 것은 과거의 그때의 말씀이 오늘날의 말씀으로 만나게 하는 그런 설교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 스토리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성도들과 만날 때 그 안에 영적인 폭발력이 저는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임 교수는 TNT 내러티브 설교의 3가지 방법을 풀어내며 설교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설교 흐름을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또 10단계 준비 로드맵을 통해 설교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강단을 다시 세우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번 이 설교 책을 통해서 본문이 살아나고 복음이 선명해지고 청중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을 원합니다. 이 책이 그러한 강단 회복에 작은아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는 정말 침묵의 시대였을까? 제2성전기 유대 문헌 입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첫 시작 마태복음 사이 약 400년, 흔히 침묵기로 불리지만 명지대 학교 김주헌 교수는 그 시간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희년서와 에녹서, 사해사본과 요세푸스 문헌까지 제2성전기 유대 문헌을 통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역사와 신앙,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배경을 폭넓게 살펴봅니다. 김주헌 교수는 구약과 신약을 읽는 이 시간을 이해할 때 성경을 더 깊고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며 성경 읽기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